둔감력, 외부의 자극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은 둔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능을 활짝 꽃피우는 힘입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저자 와타나베 주니치가 쓰고 다산초당에서 편했습니다. 부제는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 처방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조금은 둔감하게 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지요. 오늘은 둔감력이 어떻게 우리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와타나베 주니치. 소설 신라권으로 단숨에 한국과 일본의 수백만 독자를 매료시킨 저자는 삿포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정형외과 의사로 활동하였고 대학 강단에 서기도 하였다. 1970년 나오키상 수상 이후에는 의사의 길을 접고 다채로운 작품에서 창작 활동을 해왔다. 대표작 신라권은 단행본 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으며 신라권 신드롬이라는 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이 더 예민하다. 둔감력은 업무상의 인간관계는 물론 친구 사이, 나아가서는 남녀 사이에서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아직 신인 작가였던 저는 소설가인 아리마 요리치카 선생이 주최하는 돌 모임이라는 동호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의 주요 멤버는 공식적으로 등단은 했으나 일본의 권위 있는 문학상은 아직 받지 못한 30, 40대의 젊은 문인들이었습니다.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프로리그 입단을 눈앞에 둔 유망주들의 모임이랄까요. 모임 인원은 모두 30명 가까이 됐는데 매달 1명씩 20명 정도가 아리마 선생의 집에 모여 사모님이 손수 차려주신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며 실컷 웃고 떠들다가 헤어지곤 했습니다. 그만큼 자유롭게 서로의 글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마음 편한 모임이었죠. 여기 멤버 중에는 훗날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으며 작가로서 자리를 공고히 다진 이도 5명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훌륭한 작가였지만 정작 제가 가장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 사람은 S라는 남성 작가였습니다. S는 그 당시에 이미 여러 문예 잡지에 소설을 발표한 상태였는데 저는 그 소설들을 읽자마자 그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신인 작가가 문예지로부터 먼저 청탁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편집자가 좋은 작품 있으면 갖고 오세요 라고 말하면 완성된 원고를 들고 출판사로 찾아가 건네주곤 했습니다. 물론 원고를 건네주었다고 해서 반드시 문예지에 실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 읽고 연락드릴게요 라는 편집자의 말만 믿고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기였죠. 연락이 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먼저 연락하면 지금 상태로는 씻기 힘들겠어요. 여기랑 여기를 고쳐주세요 라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원고가 그대로 반송되기도 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한 원고를 되돌려 받았을 때의 충격이란 실로 어마어마해서 세상이 다 무너진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죠.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매우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면 단골 술집에 들러 편집자라는 사람이 소설 보는 눈이 저래서야 내 재능을 몰라보다니 그러고도 편집자야? 하며 내키는 대로 악담을 퍼붓곤 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술을 들이키면서 말입니다.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 남짓
그야말로 심혈을 쏟아부은 원고가 그대로 되돌아왔으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밤낮을 술에 절어 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그래, 다시 한번 써보자 하는 의욕이 샘솟았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S도 원고를 퇴짜 맞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소설의 소자도 모르는 편집자 같은 이라고 하고 콧방귀를 뀌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의욕을 되찾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저처럼 술이라도 마시면서 속을 괴롭혔다면 몸을 추스르느라 잠시 소설 생각도 내려놓았을 테죠. 그러나 S는 재능만큼이나 자존심도 남달라서 깊은 상처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제가 S에게 전화해 괜찮아? 하고 물으면 그는 주눅든 목소리로 그냥 그렇지 뭐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S를 보며 재능이 뛰어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감당하기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편집자가 연락을 해도 S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대답이 신통치 않으니 편집자도 점점 연락하기를 꺼리게 되었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S와 편집자의 사이는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S는 새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계속해서 놓쳤고 몇 년쯤 후에는 문단에서 보는 일이 드물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이따금 S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재능 있는 친구가 어쩌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거듭한 끝에 찾아낸 답은 둔감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S는 순수하고 예민해서 쉽게 상처받았습니다.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도 자신의 능력을 믿었기에 한번 상처를 입으면 쉽사리 회복하지 못하죠. 이를테면 그는 문학적 철부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S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주변의 평가도 좋을 때는 매서운 속도로 성장합니다. 만일 S가 시련에 부딪히지 않았더라면 분명 스타 작가로 이름을 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힘든 장애물을 만나면 금세 좌절합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한참을 헤어나지 못하다가 제발로 찾아온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말죠. 이렇듯 성공과 실패는 꼭 재능에만 달린 게 아닙니다. 바꿔 말해 재능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재능보다는 운이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학에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실력과 재능이 우선입니다. 문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운이나 타이밍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둔감함이죠. 숨겨진 재능을 갈고 닦아 성장하려면 끈기 있고 우직한 둔감력이 필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당시 S에게 둔감력이 있었다면 분명 뛰어난 작가가 되었을 겁니다. 재능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작가에게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크고 작은 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분야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둔 사람은 그 바탕에 재능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좋은 의미의 둔감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둔감력은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재능을 한껏 키우고 활짝 꽃 피우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암에 대처하는 둔감한 사람들의 현명한 자세. 암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발병하고 치료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둔감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암의 예방, 치료, 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둔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둔갑력을 가진 사람은 암을 예방할 수 있고 암에 걸렸다 해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암에 대처하는 방법은 둔갑력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암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밝혀진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흡연, 음주, 다량의 염분이나 발암식품 섭취, 배기가스나 매연 같은 질소산화물 흡입, 방사선이나 자외선 노출 등이 암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편식이나 비만, 유전, 바이러스, 면역력 저하 등도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최근에는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암의 새로운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신경입니다. 당연히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암이 발생하기 쉽죠.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가지가 있고 두 신경은 서로 반대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자율신경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신체 활동을 조절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하고 장에서 흡수하는 단순한 활동, 즉 장기의 기능적인 면만을 따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각각의 단계에서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 소화 흡수에 끼치는 영향이 미묘하게 달라지죠. 그 밖에도 충격과 공포를 느끼면 얼굴이 새파래지거나 심장이 터질 듯 뛰거나 위가 쿡쿡 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장하면 자기도 모르게 손에서 땀이 나고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기도 하죠. 이렇듯 마음가짐은 자율신경에서 내장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율신경이 원활하게 기능해서 몸과 마음이 늘 평온한 사람은 암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편식이나 비만도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심해 편식하다 보니 수척해지고 고민이나 불만이 쌓여 폭식하다 보니 비만해지는 것이죠. 이렇듯 편식, 비만이라는 암의 원인 뒤에는 다양한 심리적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을 건강하고 균형 있게 유지해서 자율신경이 안정적으로 작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둔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60대까지 암에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통계를 살펴보면 마음이 여려서 사소한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이 암에 더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사람이 암에 걸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유전도 암의 원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는데 아직 유전학적으로 확실히 입증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집안과 달리 암에 잘 걸리는 집안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만일 운이 나빠서 암에 걸렸다 해도 둔감한 마음이 있으면 치유될 확률이 높습니다. 암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암 환자 중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사람, 꼭 암과 싸워 이기겠다는 의욕이 강한 사람은 병이 나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다 틀렸다고 포기한 채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지내는 사람은 치유될 확률이 낮고요. 저도 A라는 지인을 보며 비슷한 느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A는 원래 간염을 앓았는데 60살을 넘기면서 간암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A는 이까지 남한테 질 수야 없지 하고는 의지를 불태우며 직접 운영해온 가게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A는 때때로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입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몸이 괜찮아지면 곧바로 퇴원해 가게 문을 열었죠.
그렇게 쉽게 주저앉지 않는 긍정적인 생활 태도가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A는 현재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랄 만큼 건강합니다. 어쩌면 A의 기백에 암세포도 겁에 질렸는지 모르죠. 사실 암세포는 숙주인 인간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기생충에 불과합니다. 주인에게서 영양분을 얻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가엾고 불쌍한 녀석이죠. 그러니 암세포 정도에 잔뜩 겁먹고 움츠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녀석 잘도 내 몸에 들러붙었겠다. 하지만 나한테 온 걸 보니 이제 내 운도 다한 모양이구나. 니놈 맘대로 크게 두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위협하면 암세포도 겁을 집어먹습니다. 실제로 암세포는 생기 넘치는 활발한 녀석부터 힘없고 발육이 더딘 녀석까지 가지각색입니다. 빠르게 증식하는 녀석도 있고 게을러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녀석도 있죠. 어쨌든 암에 걸린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암세포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둔갑력이죠. 암에 걸려도 이깟 녀석 쫓아내주겠어 하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그래, 이왕 암에 걸렸으니 이 녀석이랑 친구가 되어 함께 인생을 즐기지 뭐 하고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면 밝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두루 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둔갑력을 발휘하는 것이 암의 진행을 멈추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와타나베 주니치의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옛 조상들은 만병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에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는 창자를 말합니다. 창자가 끓어오를 정도로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몸에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실제 암 환자들 중에는 완벽주의 성향이 많다고 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은 보통 업무나 관계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암 판정을 받는 경우 급격하게 암이 성장, 전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급격한 스트레스의 증가 때문일 겁니다. 스트레스는 체내 인슐린 농도를 급격히 높이고 지속적으로 혈당 수치를 올립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에 염증과 산화가 발생합니다. 또한 당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입니다. 질병은 불안감과의 싸움입니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양창순 박사는 둔갑력을 이렇게 정의하는군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10개라면 그중 내게 필요한 서너 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내칠 수 있는 능력, 즉 둔갑력은 외부의 반응을 자신이 어떻게 소화하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의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거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직장 상사,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마저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죠. 아니, 불가능합니다. 즉, 둔갑력은 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둔갑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